오늘은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가 떠올라가지고 영상을 찍으러 나갔거든요. 한 15분 걸었나? 아무런 징조도 없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얼른 주저앉았는데 그래도 그늘이라서 그런지 금방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본에 살면서 느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여름이 진짜 더워요. 한국에서 체감되는 더위랑 일본에서 체감되는 더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온도나 습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습도도 지금 제가 사는 집이 바다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다지 습하다고 느낀 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 한국 건물들이 높잖아요. 상가들도 대부분 4층 이상이고 이 아파트도 고층 건물이 많고 거기다 건물들이 막 밀집해 있으니까 그림자가 지면은 길게 진단 말이죠. 그래서 해를 정통으로 맞는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머리에 햇빛을 들이부어요. 건물들도 낮고 공터도 많다 보니까 이게 그늘이 많지 않아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전철이 지상철이 많잖아요. 그런 감성을 저도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은 이쁘다, 어쩜 저렇게 그림 같을까 막 하는데 이게 막상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곤욕이 없거든요. 진짜 요즘은 그래도 냉방부스를 설치하는 곳이 많은데 지금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냉방부스가 없습니다. 하긴 스크린도어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인사사고로 열차 지연되고 그런 일이 많은데 냉방부스? 기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집 자체가 일반적인 서민들이 월세 주고 사는 그런 집들은 저같이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또 추워요. 한국은 이중창 구조도 많고 베란다가 보통은 통유리로 된 문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구조가 잘 없어가지고 보온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었다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끄면은 한 5분만 있어도 다시 더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꽃가루 알레르기, 카분쇼라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이제 무너진 집들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삼나무랑 편백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었대요. 근데 그게 봄만 되면은 이제 꽃가루를 엄청 날리니까 일본 사람들 거의 절반이 그 카분쇼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5월에 왔거든요. 오자마자 눈이 그렇게 가렵더라고. 이게 참다가 못 참겠어서 눈 비비고 그러면 막 충혈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민감한 체질이라 그런지 이게 7월까지 갔어요. 진짜 돌아버립니다 이거. 거기다 제가 비염이 있었어서 비염 수술을 했거든요. 한동안 괜찮아졌었는데 여기 와서 비염 증상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많이들 아실 텐데 일본은 뭔가 시대에 안 맞게 느리거나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직도. 물론 제가 10년 전에 일본 왔을 때보다는 지금 엄청 발전하긴 했는데 그때는 가게에서 카드 쓰기도 힘들었던 때니까. 거기다 집에 도어락도 없는 곳이 많아서 열쇠를 쓰는데 이게 잃어버리면 30만 원이거든요. 아니 열쇠 하나 팔 돈이면은 도어락을 충분히 달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이건 분명히 열쇠 회사가 이 부동산 관리 회사한테 로비. 일본에 살려면 어쨌든 관공서를 가야 되잖아요. 주민등록도 해야 되고 민증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겁나 느립니다. 진짜. 첫날에 제가 주민등록을 하러 갔는데 대기 시간만 한 3시간 걸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일 처리가 느리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건 비단 일본만이 아니고 한국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관공서를 갈 일이 있으면은 하루를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살면 생각하지 못한 곳들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살려면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체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진짜 싼 데가 한 7,000원 정도 하고 비싼 데는 몇만 원까지 가요 그게. 이게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본에 산지 6개월이 지나거나 일을 하면은 이제 거주자 등록이 돼가지고 이 이체 수수료가 싸지거든요. 이게 싸져도 한 2-3,000원 수준으로 싸지는 거니까 사실 한국에선 이체 수수료 받는다고 하면은 그 은행 안 쓰고 말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는 그게 제일 싼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좀 많이 아까워요 그거.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인천에 살고 있다 근데 오늘 서울에 가야 된다 이랬을 때 아 교통비 너무 아까워 막 이런 생각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기껏해야 환승해서 한 2-3천 원 나오고 마니까. 근데 일본은 그 정도 거리 가려면은 한국의 한 2배 어떨 때는 그 이상도 나와요. 대충 인천에서 서울 거리면은 오사카에서 교토나 고베 정도 거리거든요. 여기서 고베나 교토 가려면은 한 5-6천 원 나옵니다. 거기다 이제 환승이 많으면은 뻥튀기가 엄청 돼요. 예를 들어서 덴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교토에 간다 그러면은 같은 오사카에서 가는 건데도 8천 원이 넘게 나옵니다. 편도로.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일하는 곳에서 교통비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건 좀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초면에 반말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저는 전에 여행하면서 아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느껴가지고 이제는 별 생각이 없는데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줌마나 아저씨 아니면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보통 그런데 이게 일본은 사이가 빨리 가까워지고 싶으면은 반말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사카는 그 츠코미 보케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다 반말로 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반말을 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은 이게 상대가 외국인일 때 이제 존댓말로 하면 경어로 하면은 일본 경어가 좀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반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라서 무시해서 그렇게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하면서 나타나는 뉘앙스나 표정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눈치채기가 엄청 쉬워요. 내가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투명스럽게 말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말을 하는데 막 비꼬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제 생각에도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여행하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무시해서 그렇게 반말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너무 또 즐겁게 일본 왔는데 기분 나빠지거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그리고 여기에 살러 왔는데 이렇게 반말을 자주 듣는다. 그거는 본인이 일본어를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반성하세요. 전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여행할 때는 안 보이던 게 여기 살면은 많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날이 많이 더워요. 다들 열사병 조심하시고 다음에 봅시다. 영상 끝.